내 의견 듣고 그대로 실행해줘. 요 레벨은 이제 에이전트는 아닌 것 같고, 너가 실행을 하다가 내 의견을 들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와서 좀 듣고 해줘, 막 이런 식이면 에이전트인 것 같고, 아직은 에이전트 레벨까지는 간 곳은 없는 것 같고요. AI를 완벽히 믿어요라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AI는 아직도 신뢰의 벽을 좀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안녕하세요. 저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LG전자 배인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AI 검색을 만들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라이너의 김진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라이너의 김진우입니다. 제가 알던 라이너는 되게 하이라이팅을 잘하고 잘 큐레이션 해주고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AI 서치의 또 선두주자인 라이너잖아요. 그 간극이 조금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너는 2015년에 시작을 한 스타트업이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AI 검색은커녕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읽는 문서를 보고 그 문서랑 관련되어 있는 다음에 읽으면 좋을 문서들도 추천을 막 해줬어요.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아요 같은 것들을 앱이랑 웹사이트랑 뉴스레터가 보내드리는 것까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이 제품의 뒤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검색 경험을 좀 혁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챗GPT API가 나왔을 때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양질의 문서를 추천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답을 써내리는 그런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는 AI 검색입니다 라고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좀 뾰족하게 가자라고 작년에 좀 큰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보이는 AI 검색 서비스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AI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퍼플렉시티도 있고 한국의 리튼도 있고요. 다른 AI 검색 서비스들과 라이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걸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답이다 라고 하면 그 답을 되게 빠르게 가독성 좋게 써내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건 거고, 대부분의 AI 검색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AI 검색이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철학, 관점이 정보의 종착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넓은 웹을 탐험하는 걸 돕는, 어디를 들어갈지를 선별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다라고 하면 정보의 시작점이 되는 회사인 건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너 제품을 보면은 출처 선별이 좀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것들이 감점이 되는 그런 효과가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처 선별 능력이 있고, 실제로 제품을 딱 봤을 때 답변 페이지에서 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상에서 저희가 제일 커요. 저희는 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선택지를 원한다, 직접 탐험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처들을 앞단에 내놨고 더 탐색하기 용이하게 해놨고, 이제 그런 데서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도 서치 GPT도 나오고, 이제 라이너의 시장 경쟁력 변화가 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좀 관찰을 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특정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꼭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션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그 노트 앱들인데,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구글 독스에서는 안 되고 워드에서는 안 되냐? 그럼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드가 모든 캐퍼빌리티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용성 때문에 뭐 에버노트든 노션이든 선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챗GPT가 검색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랑 별개로 사람들이 챗GPT를 뭐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챗GPT는 어시스턴트에 훨씬 가깝거든요. 검색보다는. 내가 글을 썼는데 교정해줘라거나 나랑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줘 같은 용도로 더 쓰이지, 여기서 자료 조사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차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웹페이지 인용을 달아주네 까진 맞는데, 그 출처들이 그래서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배지처럼. 그런 사용 경험은 그걸 들어가 보라는 UX는 아니거든요. 이게 답이고 여기를 참고했어, 여기서 끝을 유도하는 UX인 거고, 정보의 종착지가 된 UX인 거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종착지가 아니라 정보 탐색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저희는 아직도 계속해서 가볼 영역은 있고
계속해서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라던가 챗GPT 같은 경우는 특히나 퍼플렉시티는 앤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답을 내주겠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는 시작점이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AI 검색을 어떤 습관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유저들은 어떤 쪽으로 더 검색 습관을 잡고 있어요? 라이너 사용자들이 AI 검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 출처로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라이너의 특성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용자들은 답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답과 함께 제공되는 출처도 소비를 하더라. 이게 일단 저희가 발견한 행동이고요. 퍼플렉시티는 그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가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사용 경험은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종착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당신이 하실 일은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 퀘션스를 하면서 이제 이어가는 거를 만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출처를 좋다고 하고 출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모습으로 이제 간 거고 뭘 믿냐에 따라 만들 결과물이 달라질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선생님 한 명이 말했다고 안 믿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도 물어보고 비슷한 말이 한 두세 번 정도 들렸을 때야 제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아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 했을 때 아 이거 맞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행동 양식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이라면 AI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AI를 잘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챗GPT만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 보거든요. 챗GPT에도 물어보고 클로드에도 물어보고 라이노에도 물어보고 다 맞다 그러면 맞나 보다. 지금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행동 양식 자체가 이미 사람은 한 명이 뭐라고 말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거가 여럿인 게 중요하고 사람은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럽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라이노에서 보이고 정성적으로도 그런 보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맞는 방향이겠지라고 베팅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습성을 생각을 하신 건데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AI 검색을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떤 하나가 이길 거라기보다는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캐주얼한 거는 그냥 한 분한테 물어본 다음에 믿고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여러 명한테 확인하는 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승자도 있고 저승자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둘 중에서 베팅을 한다면 사람들은 선택지를 원할 것이다 베팅을 할 것 같은 게 실제로는 구글에서도 검색을 했을 때 메뉴에 검색 스니펫 나오면서 답을 주는 검색이 벌써 한 10년은 됐을 것 같아요. 답을 받는 검색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답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링크들을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이 엄청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람들은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이 되게 있다 쪽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AI 검색의 스테이지가 처음에는 얼리 어답터들만 썼다면은 내년이 되면은 올해보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될 텐데 그때 예상되는 고객들의 특성과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리 어답터 분들은 조금 제품이 아쉽더라도 이거를 먼저 사용한다라는 데 가치를 두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내더라도 이제 사용을 하고 중간에서 좀 망가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런 경향이 조금 더 있다면은 퍼블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만 비싸면은 이제 조금 더 싼 거를 찾고 좀 느리면 빠른 걸 찾고 이러면서 되게 깐깐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건데 그래서 많은 AI 회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맞추는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대중물의 전파가 일어날 때 결국은 큰 회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높은데 기회도 확실히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확실한 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AI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때 선택받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들을 더 잘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제 기업들은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경쟁 환경 속에서 잘 고민하고 또 실행을 해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명확하게 고객을 골라 그들한테 타겟팅된 보이스를 내자라는 선택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검색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여쭤봤으니까 에이전트 쪽에 좀 여쭤본다고 하면은 지금 AI 검색이라는 게 에이전트로 가는 길목에서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의 시작에는 이 탐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탐색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방향이 있는 건데 하나가 검색이 있고
다른 하나가 발견이 있다고 할까요? 검색은 내가 뭘 찾을지를 알고 의도를 기입해서 찾는 행위인 건 거고, 발견은 내가 뭘 찾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거고, 후자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메인이 피드잖아요. 거기 이제 발견에 적합한 UX인 건 거고, 검색은 이제 검색 창이 있어서 내가 의도를 기입한 다음에 그걸 찾는 건데, 발견 사이드에서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는 저희는 깊게 고민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거는 그거를 잘할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곳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검색 쪽에서는 에이전틱하게 움직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의도가 되게 명확하게 기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까지도 꽤 명확하다라는 거여가지고 이쪽은 시작할 게 되게 많고, 실제로 AI 검색은 기존 검색보다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해 에세이를 써줘, 뭐 리포트를 써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결국 리포트를 만들고 싶은 것까지를 이제 지금 기입을 한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에이전틱한 행동이 있는 거죠. 유저들도 에이전틱하게 질문을 하는 건 거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인데 사람들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한국 역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줘 라거나, 한국 역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 다음에 장터에다 올려줘라거나, 점점 더 결과물을 가지고 그 뒤에 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바라게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결국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새롭게 발명된 지능을 가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쓰게 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도구가 만약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이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RAG가 되는 건 거고, 이 도구가 검색 엔진이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라이너 같은 웹 검색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나오는 건 거고, 이 도구가 스카이스캐너 API처럼 비행기를 이제 검색하는 API라면은 항공 예약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건 거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떤 도구를 쥐어주냐의 싸움인 건데, 그 도구가 사실 한 회사가 하나만 붙여줄 이유는 없긴 해요. 저희도 검색 엔진도 도구로 붙여놨고, 날씨도 붙여놨고, 뭐 달력도 붙여놨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LLM들은 오늘 며칠이야? 이러면 모르거든요. 오늘이 뭔지 몰라요. 그 오늘이라는 거를 그 캘린더 API를 이용해가지고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용자들이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길 일단 덜어냈지만,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도구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발전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가는가의 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것이지 막 만들어가는 건 아닌 건 것 같아요. 저희가 에이전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챗GPT처럼 챗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오고 하는 AI는 어시스턴트지 아직 에이전트 레벨이 아니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라이너가 생각하시는 에이전트화된 AI란 무엇일까요? 이제 일을 맡길 레벨이 되면은 에이전트 레벨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 의견 듣고 그대로 실행해줘. 요 레벨은 이제 에이전트는 아닌 것 같고, 너가 실행을 하다가 내 의견을 들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와서 좀 듣고 해줘, 막 이런 식이면 에이전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위임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그 에이전트냐 어시스턴트냐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에이전트 레벨까지는 간 곳은 없는 것 같고요. AI를 완벽히 믿어요라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AI는 아직도 그 신뢰의 벽을 좀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인터페이스의 문제는 아니고 위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신뢰성의 문제 로 보시는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라이너가 신뢰성을 고객들과 두텁게 쌓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신뢰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도 있거든요. 여름이면은 이제 AI가 막 그 쓰일 때인데, 사람들이 왜 라이너를 쓰는지를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챗GPT 쓰지 왜 라이너를 쓸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I don't trust ChatGPT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챗GPT를 못 믿는데 라이너는 왜 믿는가 했을 때 출처기가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처에 집중하는 제품이 된 건 건데, 어쨌든 저희가 출처로 풀고자 했던 것도 맨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AI였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AI가 없다인 건 거고, 요거를 푸는 회사가 에이전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는 생각을 하죠. 이 신뢰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굉장히 높게 가야 되잖아요. 진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신뢰도를 핀테크, 금융앱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점진적으로 모델들이 똑똑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똑똑해져야 되는 데에는 거대 언어 모델도 있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 사용하는 그 툴들도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조합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을 때 진짜로 사람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AI가 나올 건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거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좀 필요하고,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AI 검색이라는 거는 AI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고 뭘 하거나 제일 먼저 만나는 서비스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애플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에이전트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갖다 붙이고 많은 요구에 처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로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경우에는 그들과 싸우면서 계속 붙여 나가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걸 빨리 찾아갖고 몸집을 키우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AI 검색은 그래도 꽤 잘하는 것 같으니 다른 우리보다 더 큰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도구로 기술을 팔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기술을 팔겠어는 아니지만 이게 뾰족한 도구가 먼저 되는 게 일단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는 게 맨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잘 된 서비스들이 이제 포털이거든요. 구글의 CEO가 되는 에릭 슈미트가 처음에 구글을 만나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검색 엔진 같은 걸 누가 가, 그 회사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포털 중에 하나의 기능일 뿐이었던 건데 결국은 검색이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거였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검색일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 마치 포털에서 검색이 하나의 기능에 불과했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가 다 역재편됐듯이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를 정말 잘 만들면은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경험들이 다 역전 재편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